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종전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외국인 쪽은 코스닥 시장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은 매도액에 대한 규모가 점차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FOMC에서 그다지 나쁜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전날 이 선물에 대한 매도 물량 외국인들 조금 나왔었죠. 지금은 매수 우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이하게 첫 번째부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올려주세요. 3,920원에 10%입니다. 아, 3,920원에 10%요? 예.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네. 4,520원까지 가다가 지금 빠지는데 네. 기관이고 또 외국인들이고 네. 다 매도했었는데 저는 네. 한 5,000원까지 가볼까 생각하고 들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자, 일단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쪽에 숨은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어요. 네. 그건 알고 계셨어요? 네네. 네, 그리고 실적도 1분기 때 괜찮게 나왔어요. 그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추세가 서서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은 지금 5,000원 부근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한 달 동안에 기관 같은 경우는 약 한 16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조금 눌림목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3,920원짜리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매수는 좀 잘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아마도 오늘 저점을 찍고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장 정도가 되게 되면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거예요. 반등 시도가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만약에 4,400원짜리 때를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면서 넘어주지 않는다라면 일단 네네. 절반 정도만 챙겨주세요. 네, 절반 정도만 400원까지 가면 절반만 챙기라고. 네, 거래량 증가가 없이 올라갔을 때. 네. 아시겠죠? 근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네.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계속 요 자리대가 박스권역이었었어요. 이 3,900원 자리대가. 보이시죠? 네네. 이 자리대를 계속 못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네. 네네. 한 6번, 6번, 7번째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네. 3,900원짜리 때는 쉽게 깨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가 3,920원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좀 여유 있게 좀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네. 저는 이거를 3,920원부까지 만약에 다시 밀려버리게 되면 네. 저는 추가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3,920원이 밀리면은 그 정도에서 다시 추가 매수 한 10% 정도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3,900원에서 3,800원 요 라인 때 오게 되면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적어도 뭐 5,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하신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1988년도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끌고 네네. 가보셔야 돼요. 실적도 아, 예. 나오니까.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또 궁금하신 아. 거 있으세요? 아, 그러면 네. 제가 이거 분량을 네. 20% 말고 한 20%, 네. 20%를 더 늘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30% 되는데.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네. 네. 한 3,900원, 3,800원 오게 되면 좀 그 정도까지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재매수를 할 때는 3,800원에서 900원 그 사이에서 다시 그렇죠. 매수를 네, 그 정도에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수고하십시오.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웅진 싱크진요. 웅진 싱크빅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980원 100%요. 7,980원에 100%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예, 뭐, 이거 주식을 잘 모르는데, 네네. 관계자한테 뭐, 이제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지는 한 달 정도 되거든요. 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자, 우선 보게 되면,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웅진 싱크빅이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죠? 예, 2010년도경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11년, 12년, 13년, 14년째 4년 동안 지금 빠지고서 횡보하고 있죠? 예,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매수가가 7,980원이시단 말이죠. 예, 지금 자리대에서 뭐 크게 걱정을 하거나 고민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뭐 손실을 보고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약 7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1분기는 43억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좀 그쳤습니다. 지난 4분기 때는 적자였었는데 흑자로 돌아선 부분들이 이제 위안거리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뭐 영업이익이 약 한 300억 가까이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적인 흐름이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9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지금 매도로 잠깐 변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근데 만약에 7,400원 자리대가 있거든요. 예, 7,400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8,500원에서 9,000원. 1차가 8,500원, 2차가 9,000원 정도거든요. 예, 그 자리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비중이 100%시니까 조금 빠지면 좀 불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8,500원 정도 권역 오게 되면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8,900원에서 9,000원 정도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나머지 물량의 절반을 또 정리해 주시면 25%만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정도 물량을 가지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금 만든 거는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경제TV를 매수를 하셨어요. 2,070원에 10% 매수하셨는데 서울경제는 상장이 안 돼 있나 보네요. 자, 한국경제TV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매수 포인트는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2,07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죠? 10% 정도인데 지금 저가 권역에 잘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죠? 먼저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1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죠? 15억 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괜찮았었죠.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개인 쪽에서 끌어올렸다라고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소 좀 탄력이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새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죠. 신용 한도 초과 종목입니다. 즉 신용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6.4%의 신용이 일단 신용 거래가 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끊어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기술적인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밀려주고 있는데 밀렸다가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뭐 2,150원 요 자리가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61선을 지지를 하는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저점 또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61선이 변곡점 자리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를 봐야 되니까 일단 최근에 어저께 형성돼 있던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절반 정도 좀 챙겨주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일단 2,300원대죠. 2,300원 부분이 좀 저항입니다. 그 자리대가 넘어가야 2,500원 정도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1차 2,300원, 2차 2,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48,300원에 6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 하이닉스를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주도주죠? 여전히. 말씀을 드렸을 때 5만원 권역 정도 갔다가는 아마도 이격 조정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수 단가가 48,300원이에요. 추격 매수를 하셨죠? 저라면 여기서 일단 챙겨 놓겠습니다. 60%니까 절반 이상 챙겨 놓고 다시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시 또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날에 약 한 850만 주의 대량 거래가 좀 터졌단 말이에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 쪽에서는 그대로 받아줬죠. 기관 쪽에서는 320만 주. 얘네들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만 팔죠. 근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다 받아줬다는 건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횡보 내지 횡보 좀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밴드를 줬고서 박스권역으로 좀 뭐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약 한 48,000원 정도, 47,000원대 중후반권역에서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이격 조정을 조금 보여주고 난 이후에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면 저는 일단 절반 정도 이상 매도를 일단 해두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보지 않을까라는 좀 전략을 좀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48,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조정이, 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효성이네요. 10만 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효성 한번 볼게요. 지금 효성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박스죠, 박스. 그죠? 상단 권역은 약 한 77,000원, 하단 권역은 한 62,000원, 요 정도의 박스네요, 일단.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쌍봉기가 좀 보입니다. 쌍봉기가 좀 보이는데, 일단 62,000원권역까지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5,000원권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손절 타이밍은 늦은 것 같고요. 다른 화학 섹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효성 같은 경우는 초록색 선이 61선인데 61선이 우하향각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21선도 우하향각, 각도를 더 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대표적으로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얘는요, 61선 돌아서고 있죠. 21선 돌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LG화학은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잘 안 쳐지네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61선 돌아섰죠. 21선 돌아섰고요. 그죠? 금호석유는요. 금호석유는 마찬가지로 61선 들어놓고 21선 우상방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효성은 거꾸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조금 늦습니다. 얘는 후발주 지금 치고 나가는 섹터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62,000원대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2,000원대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반등권역이 나오게 된다면 한 7만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권역으로 좀 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0만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88,000원 정도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빨리 움직이지가 않아갖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1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62,000원 부근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69,000원에서 7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도 다시 한번 문자를 주세요. 제가 이어서 AS를 해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디 갔냐? AK홀딩스가 있네요. AK홀딩스를 69,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AK홀딩스. 자, 69,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69,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그거예요. 뭐냐면 한 마디가 나왔죠. 두 마디가 나왔습니다. 세 마디째가 나왔죠. 세 마디째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인데 지금은 기간 조정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6,600원짜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도 6만원에서 한 7만 한 2천원, 3천원 요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한 6만원대에서 한 7만 3천원 요 정도의 좀 박스권역으로 돌아갈 흐름들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최근에 형성됐던 저점이 좀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7만 한 2천원 요 정도가 오게 되면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다행인 부분들은 올라갔을 때 거래량 증가가 됐는데 지금 횡보를 했을 때는 거래량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게 일단 긍정적입니다.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뭐 딱히 나쁘거나 그러진 않네요. 단기적으로 매도했던 기관들이 다시 매수 우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 쪽은 아직까지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일단 전고점 자리대죠. 전고점 자리대보다 조금 낮은 자리대 74,000원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거 넘어가게 되면 약 한 78,000원 정도 2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익악기를 매수를 하셨어요. 4,21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익악기를 한번 볼게요. 삼익악기를 보시게 되면 이 삼익악기도 고가권역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요거 한 종목 나와줬고, 두 개 나와줬고, 세 개째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좀 안 되겠죠. 또 하나는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4,200원 자리대가 조금 저항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지금
외국인 기관 쪽에서 다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기타 법인에서 매도 블록으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이거래일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중국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번 강연회 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따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4,210원이니까 매수가 정도 일단 비중은 좀 괜찮단 말이에요. 21선 이탈 시에는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4,200원짜리 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4,40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갈 거예요. 요거 넘어가면 4,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세 번째 마디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차요. 현대차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만 500원에 15%. 20만 500원에 15%요. 예. 지금 한 10% 정도 수익 중이시네요? 아니, 많이 샀는데, 그거 남았어요. 아유. 이거 다 남으셨어요? 못 팔아서. 예.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현대차가 예. 22만원짜리 대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죠? 예. 그죠? 근데 예. 왜 못 올라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죠? 예. 근데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예. 네, 또 하나는 원화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수익이 그렇게 크게 이게 수익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예. 1,100원, 원달러가 1,100원 했었는데 지금 1,100원대로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훨씬 더 안 좋겠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어들겠죠. 예. 10% 환율이 10%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뭐 1조 이상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중국 시장 쪽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자동차 쪽 섹터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팔으라고 해서 다 팔고 그거 조금 남았다고. 아유. 팔고서 다 조금 남으셨어요? 이거 15% 조금 남은 거에 많이 샀었어요. 많이 사셨었는데 그럼 다행이죠. 그거 아니, 그냥 먹지, 다 갖고 먹지도 있다가 먹지도 빠졌으면 다 안 팔았어. 좋았죠. 그죠, 예? 어머니? 예? 다 갖고 있다가 지금까지 빠져버렸으면 그거 있는 거 다 그냥 수익 났던 거 까먹은 건데 지금 조금 일부씩 파시고 나머지 좀 남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좀 챙겨 놓으셨으니까 예. 일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22만 원짜리 대가 깨지게 되면 예. 일단은 절반 정도만 더 줄여 놓으세요, 일단. 15%에 또 절반. 그렇게 줄여 놓으시고 22만 원이 깨지면 22만 그렇죠. 원. 지금 오늘 22만 원, 22만 오늘 2천 22만 원이네. 2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22만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나머지 절반을 좀 줄여 놓으세요. 예.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정도 때까지 반등 또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그때 좀 팔아버리시고 나머지는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은 그 경기 민감 중에 화학주가 요즘에 조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 같거든요. 23만 얼마?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예. 가면 팔라고요? 예,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팔고 같아요. 절반은 예. 22만 원이 깨지면 절반 팔고. 그렇죠. 예. 아시겠죠? 예. 네, 성공 예. 투자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2만 원 깨지면 절반 팔고. 네. 나머지는 23만 5천 원, 24만 원까지 간다. 네. 아유, 그냥 먹도 먹고 팔. 자, 어머님이 참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잔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밀린단 말이에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서 올라가는 섹터들 한번 보세요. 경기민감주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화학주들, 대형 화학주들이 자리를 좀 잡아놓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